9월 23일 수요일 KTN 뉴스입니다. 11월 대선까지 40여일 남은 가운데 조지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47%로 동률을 나타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바이든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AJC가 UGA 공공국제학과에 의뢰해 지난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1,1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는 각각 47%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공화당 데이비 퍼듀 후보가 47%,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가 45%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 켈리 로플로 후보가 24%, 공화당 더그 콜린스 후보가 21%, 민주당 라파엘 워넉 후보가 20%, 민주당 맷 리버맨 후보가 1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참여 성별은 44.1%가 남성, 55.9%는 여성이었으며 인종별로는 65.8%가 백인, 29.5%가 흑인이었으며 5.7%는 타인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3%입니다. 오늘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버트 레드피드 국장,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의 앤소니 파우치 소장 등 4명의 보건당국자가 상원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내년 4월까지 모든 미국인들에게 백신을 제공할 만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인 23일 로버트 레드필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 앤소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장, 스티브 한 연방시약청 FDA 청장, 브렛 기로와 연방보건복지부 차관보가 연방상원의 보건, 교육, 노동위원회의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내년 4월에 모든 미국인에게 제공할 수 있을 만큼 백신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that in November you'll probably be, maybe 50 million doses available. By December, maybe another 100 plus million. And then when you get into January, February, by the time you get to April, there'll be a total of about 700 million. So 한편 이것은 백신의 생산에 국한된 것으로 파우치 소장은 유효하고 안전한 백신이 개발될지는 아직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해온 바 있습니다. 스티브 한 청장은 백신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DA will not authorize or approve a vaccine that we would not feel comfortable giving to our families. FDA will not authorize or approve any COVID-19 vaccine before it has met the agency's rigorous expectations for safety and effectiveness. 브렛 기로와 차관보는 모든 미국인이 코로나19 백신의 비용에 대해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details to be worked out, but the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assuring that no patient has out-of-pocket expenses, whether it's for the vaccine itself or for the administration of that vaccine. 한편 레드필드 국장은 미국인의 90% 이상은 아직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The majority of our nation, more than 90% of the population remains susceptible. It varies in different geographic parts from 보건당국자들은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안전 지침을 따르고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지아 유일의 한인 의원인 민주당 샘박 의원이 3선에 도전하면서 내일인 24일 온라인을 통해 후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조지아 주 하원 101지구를 지역구로 한 샘박 의원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사로 나서는 등 전국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후원 행사에서 기부금은 $100부터 $2,800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후원 행사 시간은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이며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K방역을 이끈 대한민국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봉준호 감독이
타임즈가 선정한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정은경 청장의 소개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봉준호 감독의 소개글은 영화 설국열차의 배우 틸다 스윈튼이 작성했습니다. 타임즈는 17년간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에는 방탄소년단 BTS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이회성 의장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미 동남부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가 그간의 분란을 덮고 면허증의 베테랑 표시 작업을 유공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공자회는 지난 HB 819 법안 통과 이후 주지사 서명식 참석자 선정을 놓고 내홍을 겪은 바 있습니다. 미 동남부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조영준 회장은 그동안 내부 사정에 대해 언급하며 면허증의 베테랑 표식 작업을 위해 다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또 화음이 안 맞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모두 화해와 사랑으로 타협을 봐서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분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미 동남부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측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HB 819 법안 통과 이후 주지사 서명식 참석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조영준 회장은 내용을 겪었던 당사자들과 어제 둘루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하며 화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을 지칭한 건데 그분들도 우리가 어제 만나서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잡음이 없도록 서로 한 코스로 송지성 사무총장은 앞으로 면허증 베테랑 표시 작업을 비롯해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우리 월남 참전용사 유공자회가 정식으로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월남 참전용사회를 통해서 하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우리 참전용사의 권익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는 오는 26일 3분기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인 23일 오후 3시 4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712만 3,589명, 누적 사망자는 20만 6,19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만 5,69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68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조지아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뉴저지,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23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0만 9,678명, 누적 사망자는 6,7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1,57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98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타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7,247명, 누적 사망자는 568명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6,931명, 누적 사망자는 398명입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9,283명, 누적 사망자는 422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더그 콜린스 연방 하원 의원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SK 배러리 공장을 대상으로 한 한인 불법 취업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23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